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 맥락 파악이죠. 자, 일단은 먼저 설명하기에 앞서서 1급 낭독 파일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국회의 법안 처리 관행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뜻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반대 토론에 나섰습니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이 법사위에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정의당이 제출한 최초안에 비해서 심각한 독소 조항이 많이 빠진 점은 높게 평가합니다. 자, 좀 어떠셨습니까? 빠릅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속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겁을 먹고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하겠네요. 사실 이는 1급 낭독 속도긴 하지만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듣고 빠르게 느끼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손속도가 현저히 부족하신 상태입니다. 두 번째, 숙련도 역시 부족하신 상태입니다. 일단은 여기서 말하는 손속도와 숙련도는 완전히 다른 개념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숙련도라는 건 한 글자 또는 한 약어를 보고 그 글자들을 인지해내고 글자로 출력해내는데 걸리는 시간의 정도를 뜻합니다. 이 손속도가 빠르다고 해도 숙련도가 전반적으로 낮다면 1급 낭독을 치는 데 있어서 밀림 현상이 불가피하게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는 없습니다. 손속도가 느린 상황에서는 전반적인 숙련도의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일단 우리에게는 아직 숙련도가 없으며 숙련도를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십니다. 이 숙련도에 대한 파트는 좀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운지법을 왜 배우는 것이며 이 운지법에 대한 가치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오롯이 집중해야 하는 건 그저 1급을 치는 데 필요한 손속도 그리고 숙련도 향상 조건 확보가 목적입니다. 이 숙련도 향상 조건은 뒤에서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건 오로지 손속도가 되겠네요. 자, 손속도가 목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손속도를 1급에 준하게 또는 1급보다 더 빠르게 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이 손가락 앞 사용 배제라고 아주 쉽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런 단순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손속도를 빠르게 내기 위해서는 내가 전에 쳤던 글자를 어떻게 쳤는지에 따라서 모든 상황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민경호, 제 이름이죠. 세 글자를 속기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여드릴게요. 민경호, 민경호. 자, 이 기본 자세에서 민이라는 글자를 던졌을 때 지금 이동하는 손속도에 주목하세요. 그리고 이 손속도를 기억하세요. 그 다음 이 민이라는 글자에서 경이라는 글자로 이제 손을 던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민이라는 걸 누른 상태에서 경이라는 글자로 손을 던졌을 때의 이 손속도를 기억하세요. 경이죠. 민 누른 상태에서 경, 이 손속도와 기본 자세에서 민, 이 손속도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자, 만약에 제가 이 민이라는 글자를 운지했을 때 지금 손가락 앞은 당연히 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글자를 운지했을 때 손가락 앞을 내가 추가해버렸다 또는 고정 텐션 양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추가했다면
이 민이라는 글자를 누름과 동시에 손에는 경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직은 다음 글자인 경으로 손을 던지는 속도에 있어서 장애를 발생시킵니다. 학생들이 가자 저는 자가가 나오죠. 학생들이 이거 잘 못해요. 이 정도 손속도를 잘 못 낸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줌에서 비수강생들한테 이 손속도, 채공 높이도 없고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를 많이 가르쳤는데 학생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더 빠르게 가자를 해봐라. 더 빠르게 가자를 눌러봐라 해도 손속도가 안 나요. 아까 제가 어떻게 했죠? 민경. 한 글자로 던지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손속도가. 이 속도가 학생들이 안 난단 말이에요. 이 속도가 안 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손가락 앞 또는 고정 텐션 양을 필요 이상으로 추가한다면 경직이 발생하고 이 경직은 다음 글자로 손을 던지는 이 손속도에 있어서 장애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손이 느리게 간다 또는 내가 민이라는 걸 누르고 빨리 떼서 다음 글자 인지가 됐으면은 빨리 떼서 다음 글자로 누르면 되잖아요. 그럼 민경호 이렇게 치니까 그죠? 근데 마치 진흙에 빠진 것처럼 못 움직여. 음성 날아가죠. 그죠? 인지는 인지대로 문제가 발생을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손속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손속도가 안 나네. 아, 정말 이 손가락 앞과 내 손속도에 대한 관계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이 인지와 좀 숙련도 문제도 있지 않나요? 손을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는 문제에 있어서 인지하는 시간도 좀 많이 걸리는 친구 또는 숙련도가 많이 떨어지는 사람은 손 빠르게 못 움직이지 않나요? 물론 있는데 지금 다시 한 번 더 얘기 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무슨 얘기만 한다고 손속도만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적정 운지 깊이. 이 적정 운지 깊이를 우리가 반복해서 연습했다고 쳐보자고요. 운지법 없이. 자, 그러면 적정 운지 깊이. 요 정도의 손속도를 연습을 한다고 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손속도를 이제 유지를 못하는 이유가 글자들을 운지함에 있어서 손가락 앞을 사용을 하시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결국 다시 정리를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적정 운지 깊이 이걸 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정을 눌렀는데 이 정에서 손가락 앞을 써버렸다. 그러면 운지를 운이죠. 정 다음에 정이라는 글자 다음에 운이라는 글자잖아요. 여기에서 속도 저하, 손속도 저하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정에서 경직이 발생하면 이 운으로 던지는 손속도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니까.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런 걸 한번 쳐볼까요? 어떤 글자든 이렇게 친다면 과연 경직이 발생할 수 있을까? 한 번만 더. 어떤 글자든 이렇게 친다면 과연 경직이 발생할 수 있을까? 제가 지금 한 글자씩 치지만 손가락 앞을 쓰지 않았죠? 이 손가락 앞을 쓰지 않게 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요소들은 이 말이 잘 안 나오네요. 2강부터 쭉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될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치는 속도는 전반적으로 느렸지만 한 글자를 들어가는 속도는 빨랐죠? 그러면 각 글자마다 독립적으로 쳤다는 거 맞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독립적으로 잘 쳤다면 이제 손속도를 내가 원하면 빠르게도 낼 수 있겠네요. 어떤 글자든 이렇게 친다면 과연 경직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이렇게도 빠르게 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피지컬적으로는 문제가 없게 된다는 거죠. 제가 속기를 하면서 이제 얻은 깨달음 중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꼽으라고 하면 이겁니다. 아무리 빠른 낭독 속도의 파일이라고 해도 모든 음성은 결국 한 글자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며 그 한 글자들의 연속이라는 것, 이게 제가 얻은 깨달음 중에 가장 큰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독립적으로 친다 또는 글자 간의 독립성이 지켜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독립성이라는 건 전에 쳤던 글자에 대한 하중이, 아까 얘기했죠. 민이라는 글자를 쳤는데 여기서 손가락 앞을 썼다? 그러면 경직이 발생하죠. 이걸 우리는 하중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전 글자에 쳤던 하중이 다음 글자로 이어지지 않는, 이 하중이 이어지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거죠. 독립성이라는 게. 그렇다면 좀 더 이상적인 형태는 이 전 글자인 민이라는 글자를 운지했을 때 손가락 앞 자체를 쓰지 않아서 하중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음 글자로 손을 던짐에 있어서 전달될 하중 자체가 없겠죠. 이는 곧 1급을 초과하는 손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낭독 파일을 칠 때 여러분들이 완벽한 한 글자를 완성하게 되고 이 완벽한 한 글자들을 추가적으로 완성시켜 나가는 게 가능해지는 경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는 재능을 가지게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때는 2급, 3급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1급부터 바로 공부 들어가시면 됩니다. 거기에 따른 공부 방향성은 저희가 잡아드릴 테니까 무조건 1급부터입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 도달을 하시게 돼야 비로소 본인이 스스로 체감이 가능해집니다. 나 1급 비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요. 이건 아무리 저희가 이제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직접 느껴보고 체감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공감할 수 없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필요한 요소들을 하나씩 완성해 나가는 걸 1차적으로 이 목표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간단히 얘기를 해보면 완벽한 한 글자의 질을 일단은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해보면 읽어볼게요. 이 1급에 준하는 또는 초과하는 한 글자 완성의 질을 위한 조건들이라고 썼는데 첫 번째, 손가락 앞을 사용하는 글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경직으로 인해서 손속도를 느리게 만드니까요. 두 번째, 눌러야 하는 여러 키캡들 중에서 단 하나의 키캡이라도 옅게 들어간 키캡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밀착도라든지 기울기 조건이 위배되었을 때 해당 어떤 키캡에 대해서는 손끝에 팔뚝 무게가 덜 실리게 되죠. 기울기 조건만 안 맞아도 그렇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옅게 들어간 키캡을 좀 더 확실하게 누르기 위해서 손 전체의 전반적인 경직을 사용하게 됩니다. 손가락 앞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직들은 손속도를 느리게 만드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단 한 번의 운지로 적정 운지 깊이 도달 뒤 중심을 잡은 상태를 만드셔야 합니다. 결국 이게 한 글자 완성 조건이기도 하고 제로 베이스 기준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운지하려는 모든 글자들에 대해서 각각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이 기준을 반드시 지키고 다음 글자로 넘어가야 한다. 라는 게 결국 독립성을 각각 모든 글자에 대해서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오시게 된다면 이제서야 그제선 인지만 뒷받침이 되게 되면 이 한 글자 한 글자들을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해서
고작 자격증이 아닌 더 높은 곳을 한 번에 바라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때는 이제 이 윗 레벨에서의 생태계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디를 먼저 도전해야 하고 어디를 목표로 공부해야 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프리랜서에 대한 이 활동 범위를 어디부터 늘려나가서 종국에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방향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 겁니다. 막말로 이제 뭐 돈벌이 하는 이 루트를 좀 설명을 해드린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자, 돌아와서 우리의 목표는 이제 나왔습니다. 이 한 글자의 질을 일단 높게 만들어야겠죠. 완벽한 한 글자가 나와야 그 글자들을 내가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한 글자의 질에서 이 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금 얘기를 했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면 손가락 앞 사용하지 않고 최초 타점이 이 팔뚝무게 최초 타점이 운지하려는 모든 키캡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에 여러 개를 누르니까요. 모든 키캡에 대해서 한 번에 동시에 최소 접지면에 떨어져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 적정 운지 깊이 도달 뒤 중심을 잡은 상태를 굉장히 빠르게 도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 글자와 칠 글자들에 대한 하중들이 다음 글자로 이어지지 않게 해서 모든 글자들에 대해서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라고 정리를 좀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전 글자와 이제 내가 칠 글자에 대해서 하중이 이어졌나 이어지지 않았나 볼 수 있는 기준이 내가 전 글자의 손가락 앞, 즉 하중이 다음 글자로 이어져서 이 다음 글자를 던지는 손속도가 좀 느려졌다면 독립적이지 않았다라고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하여서 우리는 모든 글자들을 독립적으로 칠 수 있는 질 높은 한 글자를 만드는 데 목표를 1차적으로는 가져가셔야 합니다. 자, 이 독립적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장을 주지 않는 것, 하중이 이어지지 않는 것이라고요. 이 강의의 최종 목표는 1급에 준하는 이 한 글자, 완벽한 퀄리티의 한 글자를 이 세 번 치는 동안에도 하중이 이어지지 않음은 물론이고 동시에 관성까지 제어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 운지법에서 요하는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이건 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좀 후반 얘기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경지를 완성하게 되신다면 이 속도는 당연히 1급이겠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길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숙련도 향상만을 위한 길로 갈 것이냐, 글자를 인지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자체를 모두 단축시키는 또 하나의 선택지를 포함해서 갈 것인가, 이 갈림길에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 되겠죠. 물론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 상황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에서 만족을 하겠느냐, 더 윗경지로 가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모든 설명이 얼추 이제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한 글자 완성 시점인 제로 베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